제가 이 슬기로운 스마트 스토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 찾아오는 쇼핑몰을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입력을 했는데 뭔가 복잡해. 맨날 하던 일 같은데, 그죠? 처음 이 영상을 보시거나 처음 시도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무언가 고민을 해야 되겠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번 시간은 그 이외에 나머지 정보들인데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갔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고 매출을 못 내고 뭐 이런 일들도 결정되는 사안들이 많으니까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송에 대한 이야기, 배송 있죠? 배송은 배송이 있는 상품과 배송이 없는 상품이 있어요. 배송 방법은 택배 속보 등기가 있어. 이거 여러분들 입력 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직접 배송 있고요. 방문 수령 있고 퀵 서비스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송 상품이고 택배 속보 등기를 체크하고요. 직접 배송의 경우는 가구 요거 체크합니다. 방문 수령 있어요. 고가의 상품을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와서 보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방문. 컴퓨터 관련된 것들은 요거 방문 많이 해요. 퀵 서비스로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요거다. 묶음 배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것도 정책에 따라 달라요. 출고지가 다르면 공급처가 여러 군데면 묶음 배송 불가겠죠. 그럴 경우 문제가 뭐냐? 상품 단위별로 배송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2,500원, 2,500원, 2,5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팅도 잘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상품 한 개당 배송비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 세팅해서. 이건 뭐 진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주문이 안 들어온대요. 아니면 그 장바구니에 담았다가만 취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문 취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품을 다 한 개 살 때마다 배송비를 부과하도록 설정을 하셨어요. 자, 상품별 배송비 요거 지금 무료냐 유료냐 조건부 무료냐고요. 그리고 수량별로 또 있고요. 금액별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보는 것과 달리 무언가 정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이 안에 또 여러분들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세팅하면 장사가 안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편한 대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켓에서 권장을 해요. 뭐로 하라고? 무료 배송으로 하면 어디 갔나? 무료 배송으로 하면 더 잘 팔린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 더 잘 팔릴까요? 더 잘 팔려요. 상위 노출에 대해서 더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심리가 그래요. 배송비 2,500원, 3,000원을 내는 걸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까워하고요. 무료 배송이라고 붙여 놓으면 내가 상품까지 무료 같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굉장히 좀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료 배송으로 바꿀 때는 어느 정도 금액대가 돼야 되겠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배송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슬기로운 스마트 스토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 찾아오는 쇼핑몰을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거 있어요. 오늘 출발. 오늘 출발. G마켓도 아니고 맞죠? G마켓에는 오늘 출발이 있잖아요. 오늘 출발. 뭐예요? 자, 오늘 출발 설정된 상품의 기준 시간 내에 결제된 주문건은 꼭 당일 발송 처리를 해야 된대요. 안 지키면 페널티가 부과가 된대요. 구매자의 취소 요청 시 즉각 취소가 가능하대요.
상위 노출시켜준다는 말은 없네요. G마켓은 상위 노출시켜준다는 말이 전에 적혀 있었어요. 아주 전에. 그래서 반드시 오늘 출발을 했었어요. 그럼 우린 뭘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똑같은 상품을 오늘 출발을 걸고 안 걸고 동시에 등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게 더 위로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있으나 감성적 요소들도 굉장히 크다. 대부분 이쪽 그 쇼핑몰을 배우시는 분들, 판매를 배우시는 분들이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고객을 보지 않아요. 뭘 보냐면 오로지 마켓의 노출 로직만 봐. 그래서 상품명도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 클릭하는 건 누구예요? 고객이잖아요. 클릭할 때 줄을 세워주는 거는 마켓의 노출 로직이지만 결국 거기서 보고 고르는 건 고객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상품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초보 판매사분들은 굉장히 소홀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출발하면 이렇게 시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간을 입력하고 휴무 이거 선택해야 되겠죠. 뭐 특정한 날이 있을 경우, 예. 내가 쉬고 싶어 뭐 이럴 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주도서 상간 요거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날리고 계세요. 꼭 설정하셔야 돼요. 제주 3,000원, 도소외주 5,000원 요 정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별도로 또 요 문구 넣어주세요. 추가로 또 발생할 수 있어. 5,000원은 뭐 소소하게 적은 거고요. 뭐 8,000원, 만원 막 적어 놓으세요. 요거. 일반적으로 그 백령도 우도가 제일 멀어요. 근데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육지에도 특수지역.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배가 안 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안 가는 지역 많아요. 잘 모르시는데 웬만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 면책이에요.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반품 교환 요거 요렇게 적어 놓으시는데 3,000원, 6,000원. 여러분들 정신건강과 수익을 위해서 2,5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 500원, 1,000원씩 더 적어 놓으세요. 공급사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500원씩 쭉 남겼다가 눈탱이 가끔 여러분들이 맞는 경우 있어. 3,000원 적었는데 4,000원이더라. 뭐 이런. 그럴 때 그냥 세이브 시키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물론 우리 고객님들이 보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나 우리는 판매사 입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 반품 택배사 이렇게 눌러서 반품 택배사 여기 이렇게 쭉 등록을 해요. 요 판매사 주소록과 판매자 주소록과 그 반품 주소록은 여러 개를 등록해 놓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AS 전화번호 요거 꼭 넣는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근데 제발 핸드폰 번호 적지 마세요. 고객 연락처, CS 연락처, 핸드폰 번호 적지 마세요. 납품 안 돼요. 대량 판매 안 됩니다. 070이 마지노선. 뭐 네이버에서 주는 이상한 전화번호 요즘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전화번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뭘로 느껴요? 사기로 느껴요. 고객들은. 아셨죠? 070도 좀 안 좋잖아요. 인식이. 070 올리면 안 받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상한 걸로 적어 뭐 개인 평생번호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요거 월 5,000원만 내시면 돼요. 하나 받으세요.
그럼 핸드폰 번호 적지 말라 그런 이유는 뭐예요? 소닉님? 개인 핸드폰이다 보니까 네. 연락이 뭐 오거나 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개인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된다. 대량 문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회사처럼 모여야 된다. 네, 그 얘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이 한 대밖에 없어. 내 개인 번호를 반드시 써야 돼. 그럼 아까 소닉님이 그 말씀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넘버 서비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번호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소리나 이런 게 달리 나와. 최소한 그거라도 받아라. 월 한 2,000원이면 돼요. 그냥 근데 알뜰폰 하나 하세요. 알뜰폰. 한 달에 한 10,000원 조금 더 내면 돼.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전화번호부터 보면 알아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자, 이렇게 하시고 AS 안내 요거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 성심성의껏 해주겠다 이런 말 적으면 안 돼요. 예. 판매자 특이사항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 근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 적지 말래요. 그렇죠?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내용 적지 말래요. 예.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추가 상품 있어요. 예, 추가 상품. 요런 거. 내가 본품을 파는데 본품을에서 쓸 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있다면 해줍니다. 여기 있네요. 다른 상품 추가 설명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도 활용 예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오늘은 왜? 입력 항목에 대한 이해 시간이니까. 세상에 이해를 1시간 반을 하고 있어 우리. 자, 제가 이 시리즈만 진행하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게 뭐 몇 분짜리 웃고 즐기는 뭐 팁 하나씩 알려주고 막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싶기도 한데 항상 대화소설을 쓰고 있네요. 구매 혜택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하고 있어. 자, 구매 혜택 최소 구매 수량 요거 이제 특정한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최대 구매 수량 이것도 특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어요. 요건 활용 되게 많이 되고요. 복수 구매 할인 요거 설정해요.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포인트 무조건 주고 리뷰 무조건 주고 무이자 할부 무조건 설정하고 사은품 무조건 넣고 이벤트 무조건 답니다. 요거는 아까 책에 제가 별 4개까지 나왔죠? 요거는 별이 5개. 별이 5개. 요거. 요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아까워서 못 줘. 왜 이렇게 아까워하는지. 그냥 마케팅 비용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워해. 아까워하지 말자. 요거. 포인트 같은 얘기예요. 요거 같은 얘기예요. 쫙 풀어놔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 아낌없이 준다. 예, 모두 준다. 특히 상품 리뷰 작성 시 큰 혜택을 주는 게 상해 노출 및 판매에 유리하다. 아까 상해 노출 페이지 잠깐 여기 리뷰 페이지 엄청 많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예. 그럼 여기서는 설명 안 하겠죠? 따로 설명하겠죠? 예. 여러분들이 돈 날려본다면 설명드리면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예. 자, 무이자 할부 설정합니다. 무이자 할부 사은품은 가능하면 꼭 지급합니다. 여기 이벤트에 넣을 내용이 없어. 그러면 앞에 우리가 뭐 리뷰하면 얼마 준다 막 이런 혜택들을 적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으라는 거야. 여기다 3개월 무이자 했어. 뭐 무조건 3개월 무이자 합니다. 그리고 리뷰 달아주면 1,000원 줍니다. 그 다음에 10% 할인해 주기로 했어. 아까 할인 10% 할인해 줍니다. 뭐 이런 걸 달아. 그리고 이건 어디 나오죠? 또 보여드려야 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마침 캡처해놨네. 제가 되게 성실하게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와요. 같은 건데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좋죠? 거기에 아까 보온병 막 여기에 뭐 스테인레스니 뭐니 막 적혀 있죠? 꽉 차 있단 말이죠. 리스트 창에서 고객의 시선을 잡는 거예요.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한다. 사은품 안 한다. 사은품도 꼭 줘야 돼요. 정성 가득 담긴 총알 배송.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아까 별이 5개 했어요. 얘도 별이 5개.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영상들, 그 스마트 스토어 영상이라든지 관련 책들 보면 얘가 별이 5개.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작아요. 이런 혜택들 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실제 장사를 해보니 저는 얘도 5개, 걔도 5개더라. 얘는 고객이 내 상점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 그리고 앞에 거는 고객이 구매를 하게끔 하는 거. 이렇게 2가지가 다르다. 응? 기껏 끌어오면 뭐해? 우리 가게는 청소를 안 했는데. 옆집에서는 사면은 막 휴지 주는데 우리 가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쵸? 열받죠? 들어왔다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막 풍선하고 있고 뭐 막 나눠주면 그 집으로 나가겠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간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와 앞에 우리가 고객 혜택은 별이 5개. 요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감성 태그, 이벤트형 태그, 타겟형 태그. 쭉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태그 사전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떼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항목에 대한 이해니까 넘어갈 거예요. 페이지 타이틀 그냥 두면 여기 눌러보면 나와요. 상품명 나오고 메타 디스크립션에서 이거 누르면 여기 뭐가 나오고 나와요. 근데 이거 다 채워준다. 판매자 코드는 여러분들의 상품 코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공란으로 두면 이때 힘들어요. 이건 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품 수가 뭐 몇 종 안 된다면 굳이 없어도 되겠지만 상품 수가 그래도 몇십 점 넘어간다면 상품의 관리 코드 책에 넣고 만드시기를 권장드리고 숫자로만 만들면 안 되고요.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저는 꿈이 방대해서 조 단위의 상품 000이잖아요. 이만큼의 상품을 취급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코드를 많이 길게 했어요. 채널명 스마트 스토어에만 노출 채널. 그렇죠. 요거는 거의 뭐 쓸 일은 없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 체크를 풀면 바보죠.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안 되니까. 전시 상태 전시 중. 제가 이거 당연한 걸 왜 집어드리냐 하면 빼놓으신다니까요. 진짜 빼놓는다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현실이 그래요. 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빼먹지 말고 꼭 선택. 미리 보기를 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내가 등록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요게 이제 요 노출 설정인데 앞에 항목들을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할 건지 요거 한번 보시고요. 다 끝나면 이제 요거 꼭 눌러보는 거예요. 품질 체크 누르고 저장하기. 뭐 중간중간에 뭐 임시 저장할 수도 있고 아까 요 화면처럼 이렇게 미리 보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면 상품이 드디어 저장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상품 입력 항목에 대해서 봤어요. 과제 나갑니다.
과제 나가는데요. 상품 등록을 5개 하기 과제예요. 근데 상품의 종류를 넣었어요. 옵션 없는 상품 1개, 단독형 옵션 있는 상품 2개, 조합형 옵션 있는 상품 2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선정하는 거예요. 같이 세 분이 똑같은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목록 이미지 3개 이상, 상품 속성 다 넣고 할인 고객 혜택 다 주고 태그 10개 꽉 채우는 건데 입력은 각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품 선정은 같이 해. 같은 상품을 선정한 이후에 요 조건에 맞춰서 입력은 각자 하기. 어떻게 입력했는지는 서로 이야기 안 하기. 이해됐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